잘 들립니까? 이게 참, 기계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우리 기계과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져서 공부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참 좋은 그런 시절이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나와 함께 고치학학을 재밌게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시작은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고치학학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을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힘을 어떤 물체에 가해질 때 힘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즉 평형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 때 얘기했지만 이 고치학학은 특히 고체의 변형을 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적인 문제, 동적인 문제 두 개가 다 있겠죠. 근데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계과에서는 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주겠죠. 왜냐하면 기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정적인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치학학에서는 이제 정적인 문제만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또 기초가 되는 정력학, 우리나라 말로 스태틱스는 정력학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력학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정력학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역학적인 이런 해석은 우리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속한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모듈에서는 역학적인 해석의 개요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 간단한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플렉스 머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의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 80뉴턴, 한 8kg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손에 이제 들고 있을 때 이 플렉스 머슬에 걸리는 힘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싶다고 일단 가정을 하죠. 이 문제는 이제 크랜달 책에 있는 책이고요. 책에 있는 문제고, 좋은 예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여기에 걸리는 힘이 얼마인가, 요거를 이제, 여기에 걸리는 힘이 얼마인가,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데가 어딘가를 골라야 돼. 나는 너한테 관심 있는데 얘한테 관심 있는지를 대상을 정해야 돼. 나는 이 학생한테 관심 있다. 그럼 이 학생의 팔을 골라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select. 관심이 되는 대상을 일단 고르는 게 1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석하고자 할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 forearm 하고 이런 forearm 쪽하고요. 그 다음에 hand, 이쪽이 우리가 관심이 되겠죠. 물론 외력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forearm하고 hand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 팔이라는 게. 그리고 안에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조인트도 있고 등등등 피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idealization, 이상화를 해야 되고 simplification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련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 그래서 이제 모델링 한다는 건 idealization하고 simplification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텐데요. 여기 지금 팔에 사실은 조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모델링에 있어서는 이 조인트에서의 프릭션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조인트가 그냥 자유롭게 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프릭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프릭션을 고려하면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많은 문제에 있어서는 프릭션을 고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프릭션을 무시하게 되겠다. 이제 이런 거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인투이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가 결국에 좋은 엔지니어가 된다는 거는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거지. 있는 데를 푸는 거가 잘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필요한 에센스, 내가 여기서 필요한 피직스가 뭐고
필요한 요소가 뭐고, 필요한, 그 대상이, 필요한 우리 관심 있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서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심플리파이 하고 이상화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있죠. 예를 들면은 플렉스 머슬이 forearm에 one 포인트, 여기에서 사실 한 점은 아니겠지. 여러 점에 걸쳐 있는데 이거를 한 점으로 그냥 내가 보겠다. 그러면 실제로 한 점으로 봤을 때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점으로 봤을 때도 한 점에 연결이 됐다. 이 수학적인 모델이죠. 한 점이라는 거는. 이런 수학적인 모델링을 했을 때 원래의 피직스가 위배되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피직스가 크게 위배되면 안 돼.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모델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analysis. 해석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렉스 머슬이 걸리는 힘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해석하는 거에 필요한 거를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모델링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배울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레디메이드 된, 잘 모델링이 된 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한다는 거는 역학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서 힘을 구한다든지, 여기에 걸리는 힘을 구한다든지, 여기에 걸리는 뭐 변형이라든지, 스트레스 아직 안 배웠는데, 그 힘하고 관련된 어떤 물리량인데요. 스트레스를 구해본다든지 등등 일련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해석을 하고 나면 이게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된 결과를 뭐 실제 실험하고 비교해 본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검증 해석의 타당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요새 시점에서 지금 우리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그 바둑을 두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모델링 부분이에요. 요새 시들이 아니라면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어널리시스는 뭐 이게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걸 쓰더라도 그 모델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질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 미케닉스의 그 역학의 근본적인 피직스를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크루셜해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어떤 인투이션을 줄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미케닉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델링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학기에는 거의 하지 않아요. 모델링 해놓은 문제를 가지고 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고체역학을 배우면서 또는 다른 과목을 배우면서 이게 내가 이 문제를 모델링 했다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의문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모델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거의 대부분의 과목은 well defined 된 문제를 풀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디파인이 잘 안 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는 뭐 이제 대학원을 간다든지 뭐 회사를 가서 실제 문제를 다룰 때 well define이 안 된 문제를 여러분이 디파인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번 학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모델링을 해도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좀 많은 인투이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고체역학, solid mechanics를 배운다고 그랬는데, solid mechanics 전에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statics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거는 정역학.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고체역학.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일단 고체역학을 먼저 보죠. 고체역학에서 뭐를 다뤄야 되냐면은 일단 포스를 다뤄야 될 거예요. 힘이 있어서
어떤 변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포스를 다루는 방식은 포스의 이퀄리브리엄이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평형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을 때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잖아요. 이 물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동력학, 정력학, 고체학이라도 스태틱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시간에 따라서 힘을 줬지만 변하지 않아. 그럼 내가 힘을 줬어. 얘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주고 있거든. 이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얘가 어떤 조건이 힘에 어떻게 걸려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지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변형이 발생해요. deformation. 그리고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고른다면은 모션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션을 이번 학기 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힘하고 변형을 다르면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이놈을 얘를 10kg로 이렇게 잡아 당길 때 늘어나는 거하고 얘를 여기 많이 늘어나네. 당길 때하고 다르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재료에 따라 변형이 다르다. 이건 뭐 사람도 그렇잖아. 이 학생한테 욕을 했을 때하고 이 학생한테 욕을 했을 때하고 반응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지? 그 재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constitutive relation, 구성 방정식. 우리나라 말로는 구성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force하고 deformation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material dependent. 예? 재료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료가 있으면 실험을 해서 이 머티리얼이 어떻게 거동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설계죠, 그죠? 우리 엔지니어는 설계하는 거니까 설계인데 요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동시에 다 알아야만 솔리드 미케닉스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력학에서는 뭐만 다루냐면은 힘하고 힘의 평형만 다뤄요. 데포메이션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력학에서는 사실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내가 아까 힘이 가해지고 뭐 틀고 이렇게 됐잖아. 이럴 때 얘의 평형 상태라는 거는 내가 힘을 여기다 100뉴턴 메타로 이걸 돌리면 100뉴턴 트위스트를 주면 이쪽은 얼마 해야지 평형이 되겠어? 그냥 직관적으로 100뉴턴 메타 토로가 양쪽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평형 상태거든. 근데 이게 지금 찌그러지고 있지. 근데 변형을 알아야 돼? 몰라도 이게 평형이, 내가 여기가 100뉴턴 퍼 메타를 걸어주면 이쪽이 100뉴턴 메타라는 거를 내가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요렇게 해서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쪽에 100뉴턴 메타면 이쪽에 100뉴턴 메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쪽에 걸어줘야 되는 힘을 구할 수 있으면 스태틱스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그 판이 있다고 그럽시다. 얇은 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차원으로 볼게요. 이렇게 얇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렇게 심플리 뭐 서포트, 이런 건 나중에 아직 안 배웠는데 이렇게 적절히 지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힘을 딱 줬어. 힘을 줬어. 여기다 아무 때다. 그럼 여기에 반력이 어떤가를 내가 알고 싶어요. 이해됐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그래서 얼마나 이쪽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반력이 얼마인지, 이 부분, 요 지지점에 이런 거 알고 싶어. 근데 이 문제는 힘만 이해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문제는 여기서는 변형이, 여기는 뭐 변형이 없구나, 뭐 등등등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문제는 변형을 꼭 알아야만 힘의 평형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변형을 몰라도 힘의 평형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쉽겠어? 이쪽이 쉽겠지. 그러니까 어느 것부터 공부해야 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할까? 우리 학생 똑똑하니까? 쉬운 것부터 해야지. 요걸 알아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스태틱스에서는 변형이 없다는 게 아니야. 변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에 걸리는 힘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자 하는 유형의 문제는 일단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고른다는 거지. 아예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힘만 잘 보면 임의의 위치에서의 힘의 분포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을 먼저 다루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듈에 있어서는 힘을 우리가 다룰 텐데 평형 조건, 이퀄리브리엄 컨디션, 이게 평형이라고 하는데 평형 조건. 뭐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하면 평형 방정식이 되겠죠. 이런 걸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디, 물체, 임의의 물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파티클은 이렇게 점을 얘기하는 건데 파티클에서 시작해서 바디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바디에 어떤 임의의 어떤 힘이 걸릴 때 얘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평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스태틱이 되니까 힘을 가해도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태틱만 한다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뭘까? 이런 힘이 F1, F2, F3 등등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어떤 이 사이의 조건이 있어야만 얘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까?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이 바디에서 보면 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얘가요, 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물체를 돌리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바디하고 파티클하고 다른 거는 파티클은 다 이 한 점에 힘이 가해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이 가해져도 돌리려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파티클은.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바디라는 거는 왜? 포스가 작용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힘은 이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얘를 돌리려고 하는 경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모멘트가 되겠는데요. 모멘트 오브 포스인데 이게 가해지면은 그 바디를 회전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회전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매스매틱스를 도입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런 힘이 이렇게 A라는 점에 가해졌다. 그러면은 이 힘은 A점을 중심으로는 돌리려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간상에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돌리려는 경향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점을 O점을 잡으면 자, O점을 중심으로 이 힘이 돌리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거를 모멘트로 표현하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M의 O점을 중심으로. 여기, 이 기호에서는, 이 식에서는요, 이 벡터를 볼드페이스로 썼는데 내가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쓸 때는 이렇게 언더바나 또는 뭐 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M0는 R 크로스 F. 이렇게 되죠. 크기는 M0의 크기는 M0는 R의 F의 사인의 세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알죠? 다 알죠. 컴포넌트로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 다 배웠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거 대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워? 대학교 때 배우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차원은 주로 안 다룰 거예요. 주로 2차원만 다룰 텐데 어쨌든 식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다 벡터죠, 벡터. 이게 포지션 벡터인데 벡터라는 거는 원래 존재한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거예요, 개념을. 벡터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 물리 현상을 기술하다 보니까 힘이라는 게 있고요. 속도라는 게 있고 가속도라는 게 있고 뭐 모멘트라는 게 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예? 자기에서도 자기력, 그죠? 전자기력 등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다룰 때는 이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벡터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라는 거는 그 힘이나 이런 물리량을 필요하는데 적당한 거지
보통 벡터를 필요로 할 때 벡터를 만약에 힘이 이렇게 컴포넌트로 쓰면 3, 2, 1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요거는 이쪽은 X 방향, Y 방향, Z 방향인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는 우리가 벡터로 이해를 해.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벡터는 어떤 물리량을 표시하는 데 쓰는 벡터인데 178, 165, 80에서 여러분이 세 사람의 키를 이렇게 적었다. 이거는 벡터야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데 보기에는? 이건 뭡니까? 178, 165, 180 세 사람의 키를 내가 이렇게 적었어. 그리고 내가 이 기호를 이렇게 썼어요. 이건 뭡니까? 벡터예요? 벡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 벡터가 되려면 벡터의 물리 근본적인 약은 코디네이트 어소시에이션 돼야 돼요, 컴포넌트가. 응? 좌표축에. 근데 이거는 뭐 무슨 좌표 할 수 없잖아. 홍길동, 성춘향, 그다음에 변학도인가?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벡터가 개념이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헷갈릴 것 같아. 리니어 알지브라 배웠어요? 선형대수? 아직 그러면 그때 가서 나중에 배우세요. 그때 가서 이제 하고. 어쨌든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벡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물리적인 코디네이트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확장해서 써요. n 차원에서 벡터를 써요. 그럼 벡터 스페이스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출발한 개념을 확장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여러분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는 벡터는 힘, 속도, 모멘트 등등을 나타내는 양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커플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여기 커플은 a system of two forces F and F minus 인데요. 여기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게 이게 커플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개의 힘인데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이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반대. 물론 한 점에서 작용하면 안 돼요. 한 점에서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의 합력은 얼마예요? 합력. 토탈 두 개 다 더하면 0이지. 그러니까 힘은 0이고, 그러니까 토탈 힘은 이게 0이 돼야 돼요. 0이 되고, 0이 아닌 거는 모멘트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모멘트를 임의의 점 여기 O에서 우리가 잡아보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R 곱하기 F잖아요. 우리 RA 곱하기 F, RB 곱하기 마이너스 F 하면, RB 마이너스 RA 곱하기 F 이렇게 돼요. 여기가 RA, RB인데, 결국 이거를 스켈라로 계산해보면 M이 F 곱하기 요 D가 돼요. 요 D. 그래서 이제 커플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커플이라는 거는 원래 정의를 할 때는 커플을 도입을 할 때, 자, 개념은 힘 두 개가 있어. 오케이? 근데 방향이 반대야. 일정 거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리절탄트는 없어. 힘의 합력은 없어. 그런데 얘가 0이 아닌 모멘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힘에다가 이 거리, 수직거리를 곱하면 된다. 요거 0이 아니에요. 요게 커플이에요. 그러면 이 커플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D를 0으로 보내. 네? D를 0으로 보내고 F를 또 무한대로 보내. 그렇지만 M은 일정하게. 0 곱하기 무한대는 파이나이트 할 수 있지? 그 로피탈 배웠잖아.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거 아니야? 0분의 0이나 0 곱하기 무한대나 같은 거지. 그게 파이나이트 할 수 있다고. 파이나이트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D를 0으로 보내고 F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커플이 매스메리컬하게 한 점에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뷰티풀한 거냐? 한 점의 모멘트를 정의한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모멘트를 하려면 한 점에 할 수는 없어. 물리적으로는. 적어도 파이나이트하게 하는데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응? 한 점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하기가 좋은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한 점에 포인트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커플이
포인트 모멘트. 이거는 매스메티컬하게 한 점에 딱 이제 정의가 됐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런 포인트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어. 이렇게 카풀로. 한 점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예? 얘는 어디서 왔다고? 얘에서 왔어. 얘에서 어떻게 와? D를 0으로 보내고 F를 크게 보내가지고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도록 했다. 그럼 수학적으로 원 포인트에 딱 정의할 수가 있어. 됐죠? 왜 이걸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모델링해서 이렇게 그 심플리피케이션, 아이디얼라이제이션 해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마치 여러분 이제 지구가 있잖아. 지구가 R이 0이 아니잖아요. 무한대도 아니고. 어떤 파이나이트한 R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서 있으면은 지구는 어떻게 봐도 돼? 요 근처에서 뭔가 여러분이 해석을 한다면 얘를 플랫하게 봐도 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 파이나이트하게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시스템이 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크기가 작다. 그 가해지는 점이 그건 한 점에서 가해진 걸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해석이 쉽거든. 마치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지금 이런 우리 현상을 그냥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평면으로 보고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주로 가면 얘를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 그거는 이제 파이나이트한 어떤 R을 갖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평형 조건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거예요. 어떤 그 바디에서의 평형 조건이 뭐냐. 아마 여러분 이미 다 물리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한번 리뷰하는 의미로 합시다. 먼저 파티클에 있어서의 평형 조건이라는 거는 파티클은 모든 힘이 한 점에 거해질 수밖에 없잖아. 파티클은 매스메티컬하게 포인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뉴턴 로에서 F=ma에서 토탈 힘이 0이 제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뭐라고? 이퀄리브리엄 상태, 평형 상태를 보는 거니까 외력이 그 가속도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죠? 운동이 없는 거다. 이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시스템 오브 파티클이나 바디. 이 의미는 실제로 파티클이 여러 개 있다고 봐도 되고요. 바디라는 거는 파티클이 무한히 많은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파티클의 어떤 그 리미트한 케이스. 아니, 갑자기 TV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 그분이 오셨다 가신 것 같아. 이게 아마 무슨 팬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런 바디가 있어요. 바디가 있으면은, 바디의 평형 조건, 이거는 식이 3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증명은 요 뒤에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appendix 모듈 7에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쓰는 이 식을 유도하는지, F의 익스터널의 힘의 총합이 0이다. 여기 3 이퀘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Ri 곱하기 Fi 익스터널, 이게 저로. 이게 이 원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돼. 이건 arbitrary point. 이미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3 equation.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force equilibrium. 사실은. 요거는 moment equilibrium.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강체가 이 평형을 이루려면은 가해진 외력의 합이 0이고 임의의 접에 잡은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식에서 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아펜딕스를 보세요.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요 문제인데, 요런 문제인데,
또 때로는 이런 문제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간단한 식인데요. 이걸 갖고 실제로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를 잘 잡아야 돼. 첫째. 그 다음에 마델링을 적절히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학교에는 이제 마델링은 많이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뭘 잘해야 돼?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를 잘 잡아야만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딱 풀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이제 들면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요, 여기 그 짙은 이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우리나라 말로 자유물체도,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 고책학이나 모든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서 별표 5개, 빨간 줄 2개, 뭐 이런 정도 치면 돼. 이거를 모른다면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모르면 해석이 안 돼. 근데 내가 대학원생들하고 일을 해봐도 이거를 빨리 딱 못 그리더라고. 그걸 그리면 다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이번 학기에 잘 배우세요. 이거 동력학 할 때도 똑같아요. 동력학은 F=ma 하기 때문에 ma만 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번 학기 여러분 스태틱에서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잘 배우잖아요. 제대로 이해했지. 동력학은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그 역학이. 거기는 또 연속체가 아니야. 파티클만, 리지드 바디만 지금 스태틱의 연장선에 있고 고체값까지 가지 않아. 데포메이션을 배우지 않아요. 물론 식이 뭐 3차원 가면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배우는 거예요. 응? 그것만 하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반 이상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유체역학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도 프리바디 그래요.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프리바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프리바디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유물체도라는 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림을 그린 건데, in which all forces, 힘과 모든 모멘트가 이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all force and moment하고 system of interest예요. 여기에 다 system of interest가 나오고 1번, 그 다음에 2번, 거기에 모든 힘과 포스가 다 그려진 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배워야 돼. 고등학교 때도 프리바디를 나름대로 그렸어. 근데 정확한 개념 없이 그리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손을 못 대. 자, 요게 중요한 건 요걸 잘 들어. 여러분 이제 거의 고등학교 나온 수준이잖아, 그치? 이게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와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트리비얼하게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운다리에서부터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천천히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그림에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잡아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이거 다 풀 수 있잖아. 그치? 이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쉽지만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저기 풀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P. 여기 P야. 여기서는 일단은 원하는 건 P야. 1번으로 나온 거는. 근데 P가 알고 싶어. 그 다음에 P가 알려면
뭔가 다이어그램이 그려져야 돼. 그러면 P가 알라면은 그거를 뭔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에서 잘라낸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가능성을 생각해 볼게요. 아주 좀 무식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자, 일단은 이게 P가 그려져야 되거든. 이렇게 화살표로.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를 잘라봐, 이렇게. 요렇게. 잘라도 되거든. 자, 그러면 이쪽에 얼마예요?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 P. 이쪽은 P. 맞네, 그지? 근데 그렸어, 그지? 제대로 잘 그렸어. 근데 프리바디야? 아니야, 이거. 아니, 프리바디는 맞지. 프리바디는 맞는데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가 문제를 풀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리바디가 맞아요. 맞는데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가 제대로 된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려면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그 다음에 어디를 자를까? 여기도 잘라도 돼, 여기도. 사실은 이게 다 잘라봐야 돼, 원래는. 여기 자르면 이렇게 걸리겠지. 그지? 요거를 뭐, 예를 들면, 뭐, T라고 놔도, 이거 해봐야 뭐 그냥 계속 미지수가 남아. 그래서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를. 오케이? 여기는 내가 다트로 그랬지만 이거를 축소해 가면 이거를 점으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자, 여기서 자르는데 내가 트릭을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릭입니다. 사실은 점이에요. 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항상 잘라낼 때 주의를 조금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암 환자들이 수술하잖아. 그러면 이제 간을 드러낸다. 간만 드러내지 않지. 주의를 막 드러내더라고. 맞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왜냐면 전이 될지 모르니까 막 드러내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관심 있다가 고점만 딱 잘라내지 말고 주위를 요 로프를 조금씩 붙여갖고 잘라내야 돼. 그래야 방향이 나오거든. 응? 그래서 항상 같이 좀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점인데 주위를 조금 같이 잘라줘야 돼. 약간은. 어느 정도 엡실론. 우린 여기서는 엡실론만. 엡실론은 0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해야 이 프리바디 그리기에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방향을 좀 아는 거지. 요렇게 있고 여기 요렇게 있고 여기 요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사실은 이쪽도 잘라야 돼.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돼. 다. 원래는. 그럼 여기는 자르면 아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P, 여기가 P죠.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가 P. 여기가 200G. 여기가 200G. 여기 또 200G. 됐죠? 여기 아까 TH, TH, T.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요거 잘라라는 얘기는 얘가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여기서 플롯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눈으로 보면 쉬운데, 뭐 눈으로 봐서 그냥 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을 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훈련 하세요. 응? 도움이 돼.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하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아까 이런 관점에 여기 P가 밑으로 걸리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200G는 밑으로 걸리고 P는 요 각도로 걸리고 여기 30도. 그 다음에 T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요 각도 세이타는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가 1.5m고 여기가 5m니까 이렇게 5분의 1.5에서 각도를 구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한 점에 대해서 그 평형 그 프리바디를 구해내면 여기 프리바디예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게 2차원 문제 한 점이고 2차원 문제니까 평형 방정식이 몇 개? 2개 있어요. 그러면 식을 2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x 코디네이터는 임의로 잡아야 되는데요. 요쪽을 잡으면은 fx는 어떻게 돼요? p의 코사인 x, 그죠? p의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t는 이쪽으로 가니까 사인이죠. 마이너스 t의 사인의 세이타. 이렇게 하면 여기에 0.866p 마이너스 1.5분의 5t 이꼴 제로 해서 식 하나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만 있으면 돼. 그죠? two unknown
TP. 그러니까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돼. 이거는 마이너스 Y축은, 이게 이제 사인이죠. 마이너스 P의 사인의 30도, 마이너스 200G, 플러스 T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0.5P, 마이너스 200의 9.81, 플러스 0.945T. 이렇게 풀면, 뭐 계산은 여러분 잘 할 테니까 800, 25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Y 이 벡터니까 좌표축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죠. 여러분이 원하면은 이렇게 F의 X 프라임 이거를 풀고요. 여기서는 FY의 프라임이 제로 해서 풀어보면 똑같이 나오겠죠? 해볼까요? 안 해봐도 되죠? 안 해봐도 되죠? 가서 해보세요. 어? 똑같이 나오나? 뭐 당연히 나오겠지.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좌표축은 편안하게 잡아도 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배운 건 굉장히 간단해. 이미 고등학교 다 배운 거예요. 그거 이제 리바인드 하는데 뭐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한 거냐면 정확하게 그 프리바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두 가지 인그리디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첫째 뭐?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를 잘 잡아야 돼. 잘못 잡으면 다시 잡으면 돼.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뭐가 그려져야 돼?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포스하고 모멘트가 다 그려져야 돼.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이 얘기했죠. 바운다리부터 이렇게 잘라내서 분리가 돼야 돼. 자, 분리가 되는데 그럼 이 포스라는 건 뭐냐 이거지. 어떤 포스냐는 거지. 여기 우리가 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이 개념이 중요해. 어떤 포스를 그려야 되냐면 자,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잘라봐. 뿌리바디를 그린다고 잘랐어. 실제로 탁탁탁 잘라봐.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여기 잘라봐. 어떻게 돼? 얘가 툭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평행 상태가 아니네. 그래서 자르긴 잘라내야 돼. 잘라내는데 어떻게 돼야 돼? 원래 가상적으로 잘라내는 거야. 이거는 이미지너리 컷이야. 가상적으로 잘라내는데 잘라내고 나서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힘을 거기다가 이제 걸어줘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상태, 잘라냈지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힘을 다 그려야 돼. 그게 여기서 말하는 all force and moment예요. 이해됐죠? 일단 도려낸다. 오케이? 도려내죠? 도려낸 다음에 어떻게? 뭘 그려야 돼? 도려내고 나서 어디서부터? 바운다리부터 다 끊어내야 돼, 여기서. 오케이? 끊어낸 다음에 끊어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힘과 모멘트를 생각을 해서 다 그려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가상의 컷이야, 이거는. 실제로 자르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끌어냈지만 그게 원 상태를 유지하기에 힘이 적절히 가해지도록 만드는 거지. 이해됐어요? 굉장히 이 트리비얼한 것 같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여기 풀면서 아, 이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 있어서는 2차원 경우, 우리 이제 주로 2차원만 볼 텐데요. 2차원의 경우는 6개인데 난 트리비얼한 건 fx, fy, mg. 그죠? 이 3개죠? 왜냐면 힘이 2차원만 있으니까. 2차원 힘이 fx, fy가 모멘트가 fx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fy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fg가 없으니까 아예 없고. 그래서 힘이 이 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 7, appendix를 보면 힘식 하나 하고 모멘트 2개를 잡아도 된다. 임의의 점. 여기 AB는 임의의 점입니다. 이거는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이건 편리하게 여러분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바디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여기 뭐, 기타가 들어와서 상당히 덥네. 투 포스가 작용하는 경우. 자, 투 포스가 작용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트리비얼하게 보이죠? 실제로 해석할 때는 이걸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바디가 있어요, 이렇게 바디가 있다, 이러면은, 바디에 딱 힘이 두 개만 작용해요, 이렇게. 두 군데서만. 이렇게 되려면, 얘가 평행이 되려면, different location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이런 것처럼, 시그마 F가 제로라고 그래서 평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멘트까지 봐야 되지, 그지? 모멘트가. 이렇게 되려면 유일한 방법은 힘의 크기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작용점이 다른 거예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콜리니아, 같은 선상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 이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매그니튜드에서 같고요. 그 다음에 opposite in direction 한 번 더 쓸게요. and collinear. 이게 very useful.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잘 안 돼, 이게 몰라서.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바디인데, 두 군데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바디인데 힘이 두 군데서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콜리니아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자, 이런 바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힘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풀려.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걸 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잡고, 크기가 F면 여기 F 이렇게 딱 놔야 그 다음에 쭉쭉 풀린다고.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special case number 2, 3-4 system. 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조건. 1번은 concurrent예요. 의미는 힘이 한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이렇게. 가해지는 점은 물론 다른 겁니다. 지금 바디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한 점을 이렇게 딱 지나야 돼요. 한 점 안 지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봐요. 자, 이 힘이 이제 이렇게 가해졌어. 그리고 여기에 이미 힘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얘 봐. 얘 이렇게 만나면 얘가 합력을 이렇게 그리면 요 점에서 요렇게 다시 그려갖고 요렇게 되잖아. 그지? 합력. 얘 두 개 합력을 생각해봐. 합력. 요 점을, 만난 점을 중심으로 합력을 그려봐. 얘가 만약에 이 점을 이렇게 지나지 않으면, 이 점을 이렇게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얘가 평행이 안 되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컨커런트 해야 돼. 컨커런트가 되는 방법은 요 제3의 힘이 예를 들면 이런 점을 통해서 가해져야만 평행이 된다. 이 뜻이야. 뭐, 물론 이 점을 가해도 돼. 이해돼. 근데 일단 크기는 둘째 치고 요 점이 있어야지 힘의 모멘트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의 평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얘 크기하고 얘 크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 그게 closed polygon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요. 여기에 원래는 여기서 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얘가 만나갖고 이제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얘 합력 그리는 건 알죠? 다 배웠잖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가해지는 어떤 힘이 이 이퀄리브리엄을 달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일로 옮겨 그려봐.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거는 평형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 폴리건이 돼야 되고 컨커런트가 돼야 돼. 여기서 이거는 이제 뭐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요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해. 컨커런트하다는 거. 아, 세 점이 가해지면 무조건 한 점을 지나야 된다. 그거를 일단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더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팅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평형을 이루겠죠. 이거는 한 점이 어디예요? 만나는 한 점이 어디예요, 이거는? 어? 안 만나지? 근데 만난다고 그랬네? 리미팅 케이스. 어디서 만나? 만난다고 생각해봐. 무한대에서 만나는 거야. 무한대. 무한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만나는 게 리미팅 케이스예요. 이거를 점점 버려가면은 무한대에서 만나서 컨커런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조금 더 하죠. 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도 했지만, 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크게 썼잖아.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mechanics다. 이걸 배워야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 프리바디 그리는 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고요.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케치 한다. Isolated system of interest with all forces and moment acting on it.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운다리에서 일단 떼내야 돼, 시스템을. 그럼 여기서는 1번 시스템을 떼내려면은 isolate, 얘를 해석한다고 봅시다. isolate system. 지금 얘가 시스템이거든요. 관심 있는 대상. 여기에 이 내부에 힘이 어떻게, 어느 지점에는 힘이 어떻게 걸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그러려면 얘를 일단 떼낸다고 이렇게. 1번. 경계에서 떼냈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시스템 should be disconnected. 바운다리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관심 없는 시스템에도 떨어져 있어야 돼. 다 떼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 draw all forces. moments. 거기 하는 걸 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힘이 우리가 아까 있죠. 자, 이쪽 부분에 이제 뭐가 있을 건가? 이건데요. 이게 이런 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걸릴 수가 있겠네. 요 세 개지가 이게 다 그래요, 여기는. 어? 이걸 어떻게 이룰 건가? 이런 건 이제 좀 많은 이제 경험이 필요한데, 지금은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밑으로 눌러봐요.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야. 리액션이 있지? 그 다음 얘를 밖에 있으니까 잡아 빼려고 그러면 리액션이 있지? 부어는 생각하지 말고, 얘를 돌리려고 그래봐. 얘가 잘 안 돌아가지? 그 리액션이 있지? 그게 그래서 3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확 박혀 있어. 이렇게 뭐, 볼트로 체결해놨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안 빠지지? 밑으로 눌러도 안 내려가지? 그 다음에 휘려고 그래봐. 여기 끝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휘어지지. 그치? 이게 모멘트가 저항이 있다. 모멘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응? 축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개념은 다음에 그 개념인데, 서포트에서 과연 아까처럼 이거를 다 그려야 될지 어떨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flexible cable입니다. 케이블 서포트. 이렇게 케이블로 되어 있는 거. 케이블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텐션밖에 없다. 케이블은 누르면 툭 들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전단. 이 shear라는 말은 아직 여러분 이해 안 될 텐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케이블에서는 여기 인장밖에 없다. 이렇게 T, 텐션만 존재한다. 지금 여기가 시스템 오브 인트레스트예요. 그리고 요 방향은 요거는 요거랑 지금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along the 케이블 디렉션을 따라서 항상 텐션만 작용한다. 텐션 only. 그 다음에 surface에서 두 개가 만난다 이러면은, 자, 스무스 서피스에서는 우리가 여름 이 물리에서 배웠죠. 스무스에서는 뭐가 있다? normal reaction force만 있는 거고요. 스무스에서 여기 90도 리액션만 있고, 그 다음에 러프한 경우에는 프릭션이 뭐 운동 방향에 따라서 F가 mu n 뭐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무스한 거냐, 러프한 거냐에 따라서 지금 관심 있는 건 얘야, 얘. 얘의 바운다리가 어떤 리액션 할 건가를 다 그려놔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만날 텐데, 문제 롤러 서포트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핀드 서포트다, 빌트인이다, 클램프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롤러 서포트는 요런 거를 다 롤러 서포트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말 그대로 롤러 서포트를 대표적인 걸로 보죠. 지금 X, Y, Z인데, 자, X방향으로 당기면 올까요, 안 올까요? X방향으로 당기면 이게 딸려와, 안 딸려와? 와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뭐 무시한다면 그냥 막 딸려오는 거지. 그 다음에 Y방향으로 힘이 이게 가해줘봐. 그러면 롤러가 Y방향의 힘에 저항을 해줘, 안 해? 저항을 해줘. 왜냐면 밑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멘트. MG 방향의 모멘트를 이렇게 돌려봐. 어떻게 돼? 자유롭게 돌아가지? 물론 프릭션이 있을 거야. 근데 무시하면 없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트리트를 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떼내야 되지? 아이솔레이트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여기서 아이솔레이트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요 포스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렇게. 롤러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프릭션 무시하고 모멘트 회전도 없다. 회전이 자유롭다. 그래서 리액션이 요 리액션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포스. 요거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핀드 조인트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 밑에. 자, 이 경우는 X방향으로 당기면 와야 안 와? 안 오지. Y방향으로도 안 오지. Z방향으로 모멘트를 걸면 자유롭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free to rotate니까 요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RX, RY. 근데 특별히 만약에 이거는 돌 수 없다. 마찰이 너무 세서 돌 수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이거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걸 쓰면 돼요. 일반적으로 핀드 조인트 하면 이겁니다. 오케이? 요 리액션 포스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여기는 뭐가 뭐 해서 뭐 돌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핀드 조인트다 하면 무조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built-in clamped, fixed. 이제 고정됐다는 거죠. clamped 안에 콕 이렇게 클램된 거. built-in, well 다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빌트인이라는 건 푹 들어가서 박혔다는 거지. 이게 뭐 태핑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사로 박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박혀 있는 거지, 안에. 본딩이 돼 있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당기는 것도 저항하고, Y방향으로도 저항하고, 돌아가는 것도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방향은 뭐 적당히 잡아도 돼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